자, 우선은 지금은 이따가 대칭 쪽을 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중복이 돼서 레벨이 지금 얘를 패턴으로 뿌리는 순간, 도형으로 뿌리는 순간, 레벨에서 도형으로 뿌리는 순간 지금 있는 레벨밖에 도형으로 뿌려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중복이 돼 있는 1번을 잠깐 숨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얘랑 연결되어 있는 레벨을 선택을 해서 레벨을 변경을 먼저 해주고 복사 이동을 하겠죠? 한 20번이나 이런 식으로 레벨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얘를 잠깐, 얘는 어차피 수정을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꺼내놓고 여기서 다시 홈에가 1번 레벨에 가서 언블랭크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언블랭크로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주면 다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중복이 되는 걸 막으려고 지금 1번밖에 안 뿌려, 지금 현재 있는 레벨밖에 도형이 뿌려지지 않으니 우선 블랭크 하고 거기 뿌리고 걔를 레벨 옮기고 다시 끄집어내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대칭으로 지금 툴을 낼 때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마스터캠에서 우리가 자 보면 요거 지우고요. 이제 20번에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20번 방금 복사한 거 지우고, 자 가공 경로에 얘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도형도 날렸으니까 다 깨지겠죠. 그룹 이거를 6번을 지우고요. 다시 6번에 시작을 해볼 건데, 레벨 1번. 자, 우리가 이제 대칭을 할 거예요. 대칭을 할 건데, 아이고 얘 왜 이래? 이제 마스터캠에서 간단한 대칭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멍 뚫고 윤곽 리드인이 진입 뽑기가 똑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못따기를 하려고 한쪽 진입거리와 이게 못따기나 진입 링크를 걸을 때 여기는 법선이고 여기는 접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진입 있잖아요. 그게 꼬이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 배열에서 대칭 누르고 바로 쓰지는 못해요. 간단한 형태는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시작 위치가 꼬인다던가 이러면 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바로 쓰면 안 되고 방금 한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1차로 했던 거를 우선 내가 손을 본다, 그냥 쓰는 거보단 낫게 손을 볼 건데, 자 선택을 하고 이 유령 표시야 뭐 이거 누르면 이게 이제 이 유령 표시는 지울 수는 없으나 수정도 되고 하는데 출력 나갈 때 빠지고 나가는 거야. 요거 위에 거 지우긴 그렇고 좀 남겨놔야 되는 애들, 예? 요거. 자, 얘 이거 대칭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대칭을 하자고 하면 이 선형 배열에 들어가서 머신에 아이고 가공 경로에 선형 배열에 들어갑니다. 선형 배열에 들어가요. 그럼 요거를 선형 배열을 할 거예요. 대칭 작업을 합니다. 대칭 원점 펌 체크해 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대칭 창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역방향 순서라고 체크 빼주시고, 시작하는 위치, 점을 유지한 시작하는 요소를 유지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진입 뽑기 파라메타를 반전을 시키겠다 해요. 진입하고 돌아오는 게 뒤집어졌으니까 얘들 바꿔줘야 진입하고 서로가 꼬인 게 좀 반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요거까지 잡아주세요. 뭐 X 기준이냐 Y 기준이냐 평면을 기준으로 뒤집겠다 하고, 이 상태로 나가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 선형 배열이라고 딸랑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선 나가고 얘를 또 이걸로 바꿀 거예요. 우선은 확인 한번 누르고요.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원점도 옮겨야 되고, 그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방향이 안 맞을 역방향인지 확인을 좀 하고
만약에 이런 진입법기라든가 위치도 확인을 해야 되고 옮겨야 되고 안 맞으면 좀 고쳐야 되고 뭐 이런 온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다 짜기는 그렇고 이걸 놔두고 아까 했던 거 또 한번 해. 중복 무조건 되니까 옆으로 빼던가. 얘를 홈에서 블랭크 하고 요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뒤집어진 도형과 함께 확인을 누르면 도형과 함께 그냥 공정이 나올 거예요. 대칭이 된. 그죠? 그럼 내가 원점 옮기고 재생성하고 하나하나 하면서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진입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맞다 싶으면 돌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레벨을 돌려주고. 진입 링크가 많이 꼬여요. 꼭 확인하고. 그럼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이 공정이니까 수정이 가능하시잖아요. 다 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시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레벨 바꾸고, 알죠? 레벨 바꾸고 중복돼 있으니까 레벨 이동으로 뭐 21번을 가던 하고 레벨 끄고 1번만 다시 가고 레벨 끄고 원본은 살아 있어야 되잖아. 살아 있어야 또 수정을 하든 뭘 하든 될지 모르니까 홈에 가서 언블랭크 누르고 밑에 언블랭크 누르고 얘 드로잉 딱 하고 다시 나와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대칭을 하시는 게 좀 수월하실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칭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시작 포인트도 꼬여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고 화살표로. 방향도 이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윤곽 도는 게 스타트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수정 어디 갔냐? 들어가서 이 화살표를 다시 뒤로 빠고, 예? 내가 뭐 진입 위치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뭐 진입 여기서 원래 여기서 빠지고 뭐 들어가야 되는 단이 있는데 없는 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그냥 우측 버튼 수정 가서 밑에 하단에 저희가 이제 시작 위치를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크를 해서 난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야 하고 재생성 한번 눌러주고 위치만 좀 체크를 해주고 진입 복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건 중요해요. 어디 가서 안 알려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예전에 몇 번 했더라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선생님?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처음 들으면 기억이 안 나죠. 급해요. 저녁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윤곽 드릴 포켓도 못하는데 오문 소리 하고 앉아 있으니 불편하죠. 하지만 모르면 영원히 모르는 거고 알면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찾아봐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20번이니까 놔두고 대칭이었고, 가공 1번에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그룹 이름 바꾸기. 아이고. 이거야 뭐 여러분들이 뭐 이름 바꾸기 대칭 뭐 이렇게 써놔도 되고요. 이거는 안 건들고 대칭 뭐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고. 자, 이번엔 1차 2차 3차를 1차 2차 3차를
54, 55, 56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별로. 네,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레벨이 좀 머릿속에 내가 짠 패스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사용자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물건을 하나는 뺍니다. 1차, 2차, 3차까지 물건 하나를 만들어요. 그죠? 그 전에는 좌표계를 건들지 마세요. 1차 만들고 2차 만들고 3차 만들어요. 그 다음에 1차 있고 2차 3 그러니까 1, 2, 3, 4, 54, 55, 56 좌표계에다가 앞면 뒷면 세워서까지 세팅이 다 끝난 상태여야 돼요. 하나를 가지고 우선 빼고 이게 뭐 한 달 돌아갈 거야 뭐 2달 돌아갈 거야 1년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 세팅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하나를 뽑고 난 상태에서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얘는 54를 쓸 거고 얘는 55를 쓸 거고 얘는 56을 쓸 거예요. 자, 먼저 얘는 확실하게 프로그램이 나와서 손을 댈 게 없는 상태라 그러면 마우스 우측 버튼에 그룹 여기서 선택된 작업 옵셋 번호 작업 옵셋 번호 제보요. 를 들어가기 전에 자 보세요. 우선 알아야 되는 포인트 하나가 평면 맨 앞책 앞쪽에 있는데 평면에 아까 말씀드린 평면이라고 하는 구간에 가면 우리가 아까는 여기가 1셋, 2셋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 작업 수동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좌표계를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이 54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쓴 좌표계를 그냥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안 고치고 마지막에 내가 55를 썼으면 이게 그 좌표계가 그대로 아니라 마지막에 쓴 어느 때는 56이 될 수 있고 54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제가 웬만하면 프로그램을 끝내놓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끝내놓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 시작을 하자. 내가 만약에 얘를 이 툴패스 윤곽이라는 툴패스를 2번이라는 숫자를 하게 되면 0, 1, 2, 54, 55, 56이 돼요. 자, 여기서 이게 나오죠? 2라는 숫자. 자, 평면과 이 평면을 사용한 전체 작업 업데이트 이게 뭔 얘기냐? 아까 우리 뷰시트 1, 2, 3번 할 때 평면이 연결돼 있었죠. 그 뷰를 쓰고 있는 애는 다 이걸로 바꿔버리겠다 얘기예요. 다 56으로 바꾸겠다. 근데 지금 그거 아니니까 나는 그냥 저것만 업데이트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럼 출력 나가면 아이고 안 나오네. (56이) 됐죠. 그럼 0이 54 0 1 2 3 4 5 6 7 8 9번쯤 하면은 54.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를 59 다음에 9번쯤 해볼까요? 아니요. 네, 이렇게 해도 내 회사가 아닌 이상 관심이 없어. 우선 기계만 돌아가면 사장은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우리 애들도 백날 얘기해봐도 그런 게 똑같은데 뭐 귀찮은데 돌아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지? 뭐 하는 거 아니? 사장이 모르면 54.1 P4가 나오겠죠? P1, P2, P3 59 넘어가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얘는 확실히 54가 맞아요. 그죠? 놓고 그룹에서 작업 옵셋 번호 제부요. 작업 어디 갔냐? 작업 옵셋 번호 제부요. 자, 지금 내가 그룹이라고 찍은 놈 전체를 작업 옵셋 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시작 옵셋 번호는 얘는 54가 될 거니까 0이 되고
얘가 증분치라고 들어가는 체크가 돼 있으면 0, 1, 2, 3, 4, 5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좌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냥 없어. 0번. 그죠? 증분치 없고, 자, 기존에 오프셋 있는 거에 매치를 하겠다. V. 덮어씌우기로 해야 되나? 한번 눌러볼게요. 하면 여기가 안 되네. 잘못 눌렀어. 다시요. 작업 오프셋 번호 제부요. 요거요. 덮어쓰기. 이거에다가 더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번이 있으면 거기 숫자를 더하면 그거보다 더해서 한다는 얘기고, 요걸로 그냥 덮어쓰겠다. 내가 지금 입력한 게 되겠다라고. 여기 보면 9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9번. 지금이 누르면 0번이 돼요. 그죠? 얘는 54예요. 이제 다 밑에도 54겠죠. 0번. 다시 2번 공정. 그룹 선택된 작업 옵셋 번호 제부요. 이번엔 얘는 55. 얘는 55. 1번. 1번 바꿨으니까 열어보면 샵 1이 되겠죠. 샵 1. 출력 나가보면 (55가) 되죠? 다 55가 돼요. 55. 그리고 3번 공정. 얘는 56. 그룹 선택된 작업 옵셋 번호 제부요. 2번. 얘는 56이 됐겠죠? (56이) 됐죠? 자, 너는 54, 55, 56이야 라고 이미 지령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화살표를 그룹 하나에다 딱 끌어놓고, 그죠? 면 치는 거 54. 그 다음에 같은 공 얘도 55. 컨트롤 C V. 에? 54 갔다 55 가서 면 치고, 그죠? 자, 엔드밀 나온다. 여기 2번, 3번, 4번. 여기 와서 6번이 황삭이야. 17번. 요게 황삭이죠? 컨트롤 C V. 근데 문제는 지금 1, 2차에서는 1차와 2차의 갭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전 높이상 올라가면서 때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는 구간이 갭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칠 수 있다라고 아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렇게인데 높이가 높아. 그럼 여기서 공정이 끝났어. 스타트하는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 넘어가려고 여기서 안전 높이가 10이야. 다음 안전 높이도 10이야. 요렇게 때린단 말이야. 에? 다음 공정으로 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음으로 가는 놈에 가서 그냥 여기 공정이 되는 곳에 가서 넘어가는 구간만 활성화하고 안전하게 조금 높게. 차이나. 그럼 시작과 끝날 때 이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게끔, 충돌 안 나게끔 그것만 잡아주면 돼. 했고, 이것도 공고 여기까지 했고, 이게 뭐지? 스파이 엔드밀이니까 끝나고 다음 공정 넘어가는 게 여기란 말이야. 끝날 때 아니면 시작할 때 높게 잡아도 되죠. 근데 여기다 그냥 끝날 때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니까 여기다 끝날 때 다음 높이를 놓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암십이다. 어차피 얘는 지금 1, 2차는 갭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센터 찍을 거 요놈하고 그 다음에 55, 56 컨트롤 CV. 안 헷갈리죠? 내가 공정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미 좌표계를 정해놓고 공구별로 묶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출력이 나가면 1, 2, 3, 4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어렵게 내가 수기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해는 되겠죠? 공구별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1, 2, 3차 하나가 나왔을 때 황삭을 끝내고, 여기 보면 다시 드릴 사이클 여기 54, 55. 근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 두 번째 게 높을 수 있으니까 펴주고, 여기를 좀 처음이자 마지막 체크하고, 처음엔 여기도 한 40mm 50mm 이렇게 치워주고 중간에 넘어갈 때 걸리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드릴 하나,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하고 탭 낼 때 요거 하나 50, 또 여기 있죠. 56개 컨트롤 CV 안 갔네. 요거 하나 50 컨트롤 CV.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한데, 양이 많으면 1년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손을 봐야죠. 그리고 1차만 쫙 빼고 이거보다 중간에 분량이 나면 소재만 투입을 하면 되잖아. 왼쪽부터 쭈루루. 예? 양산이라 그래도 그럼 다 분량 나고 1차 한 달 돌리고 뒷면하다 분량 나면은, 예? 그게 그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출력이 나가면 그렇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공정은 하나를 빼봤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고, 나는 공구별로 묶을 뿐이야. 54 같다, 55 같다, 그죠? 이런 것만 처음에, 이건 이제 안전 높이 같은 거가 이제 나중엔 차이 날 거예요. 용가 여기 12mm에서 54, 55 쭉 깎다가 깎고 10mm 포켓 따고, 뒷면 딸 때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10mm. 아이고 어디로 갔네? 네? 이전 아무튼 뭘 빼먹었나? 아 56인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공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섞어 주시는 거예요. 섞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폭이 좀 양산일 때는 예,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업 옵셋 번호라고 하는 걸 먼저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하고 추가 공정이 생겼을 때는, 추가 공정을 딱 들어가거나 뭐를 한다고 했을 때 작업 옵셋 번호를 잘 보셔야 돼요. 예? 마지막에 한 개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으면 마지막에 출력 나갔던 데이터가 그대로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제품을 생성을 하고 요걸 다시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그거 하고 많이 높이 차이 나는 거, 이거 분명히 박아요. 한번 해봐야 경험을 하지. 네, 박아요. 해주셔야. 그럴 때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형 배열을 했고, 그 다음에 좌표계를 변경을 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뭐 다차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선형 배열에 대한 내용이랑 지금 나갔고, 트림이랑 이것도 안 했죠. 트림과 네스팅. 그 다음에 우리가 어드밴스, 이 서클밀은 해야 되는데, 이거 서클밀하고 헬릭스 보링, 나사밀 이거는 무조건 오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원래 여형밀을 좀 나가야 되는데 진도를 좀 못 나갔어요. 여형밀을 다음 주에 고속 쪽을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우선 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공일로 사이클이 나오는 게 아니라 81로 그냥 못따기 하듯이 나오는 거라, 어드밴스들이라고 원어 서클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클밀이나 새 파일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우독 머신에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고요. 이제 유독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건 어차피 모델링 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는 뭐 그렇고 조각은 안 쓰고 슬롯밀이랑 브랜드는 뭐죠? 슬롯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램프나 윤곽으로 되는 거 아니면 포켓이거든요. 이것도 굳이 필요 없긴 한데 우선 그나마 쓸만한 게 서클밀과 헬릭스 나사밀이에요. 우선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자, 우선은 30파이짜리를 몇 개 그려볼게요. 꼭 잊어버리지 말고 대칭이라는 거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거 보고 대칭이랑 아까 그거 할 때는 여기 보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저장도 안 돼. 이게 또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책을 보고. 자, 가공 경로에 서클밀 먼저 가도록 할게요. 서클밀. 자, 스타일은 원호 가공 드릴 사이클 드릴 잡는 거랑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포켓과 비슷하긴 한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가운데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 자, 원호 마스크 찍고 두 개만 할까요? 이렇게만 하나만 해도 되고. 하고 나갔어요. V. 자, 공구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엔드밀, 10파이 엔드밀. 이건 조건은 좀 무시하도록 할게요. 끝내기. 절삭 파라메타, 컴퓨터. 어차피 외형을 찍으면 이렇게 지름이 들어오고요. 지름이 필요 없고 나는 여기가 위치만 잡고 지름을 따로 쓸 거면 체크하고 지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30파이가 아니라 40파이면 이걸 찍으면 그냥 잡았던데 사이클이 들어가게 되고요. 회전 시작 각도 0도, 그러니까 절삭을 할 때 0도가 기준이냐 90도가 기준이냐 어느 쪽으로 시작을 할 거냐라는 거고요. 하고 0도. 황삭을 우선 빼고 한번 해볼게요. 황삭이 의미가 없어서 정삭 체크하고 세미중삭이 켜 있을 거예요. 주로 쓰는 주로 쓰는 대로 제가 켜놓은 거예요. 세미중삭이라고 체크를 하고 정삭은 체크를 하고 횟수를 한 번만 넣은 거예요. 한 번만. 가공 간격을 6mm인데 숫자를 이따 늘려보면 되고 이게 차이가 아이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진입 형태에 보면 여기가 있어요. 고속 진입은 여기 들어갈 때 반경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진입 호각 또 90도의 원을 그리면서 나온다는 거 이건 별로 의미 없고요. 여기 보면 이 옵션이 이거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 들어가 중심으로 내가 점을 안 찍어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구멍을 뚫은 베어링 째라든가 구멍을 가운데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램프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 드릴 빵꾸가 나는 상황, 드릴 먼저 잡고 그냥 푹 들어가서 한 바퀴씩 돌고 나오고 싶은 상황에 굳이 내가 점 찍고 체인 잡고 점 찍고 체인 잡고 이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찍고 여기 하고 마이너스 어디 보자. 마이너스 20mm까지 한번 뚫어본다고 하죠. 깊이 가공을 5mm씩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항상 여기 옵션을 켜놨어요. 얘는 걸릴 게 없어. 무조건 공구 유지. 안 그러면 한 바퀴 점프, 한 바퀴 점프, 한 바퀴 점프. 확인. 놓으면 들어가. 왜 안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가겠죠. 들어가서 가운데로 들어가. 구멍이 뚫려 있다라면 가운데로 들어가 한 바퀴 돌고 다시 가운데로 오고
링크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얘 말을 안 듣네요. 키보드 와서 다시 돌아와서 내려가서 하시고 내려가서 하시고. 요거는 그나마 이 중에 제일 쓸만해요. 왜냐면은 내가 점을 찍는 수고를 하나 덜 수 있다는 거. 구멍이 뚫려 있다. 유드릴로 뻥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엔드밀 13, 14파이로 뚫고 12파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헬릭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 벌려야 된다라고 하면 세미 종삭에서 숫자만 뭐 횟수를 깊이고 숫자를 2번을 하겠다. 3위씩 이런 식으로 하면 측면에도 계속 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름이 좀 크다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수월하게. 그래서 요게 우선이고, 위에 보면은 황삭을 키거나 뭐 정삭도,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카운터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어요. 그냥 드릴 카운터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8.5로 뭐 뚫고 6파이 엔드밀이 나오던, 뭐 위에 카운터 13파이 만들고 바닥 정상할 때는 그냥 여기에 1을 넣고 그 대신에 깊이에서 그냥 바닥에 휜 자국이 좀 생기니까 뭐 여기 한 1 해가지고 한 바퀴 바닥만 한 번 더 돌아준다든가 0.1 남겨. 왜냐면 많이 알루미늄이라도 많이 절삭을 하면 바닥이 이제 밀리면서 바닥 자국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데 바닥 0.1 밀면서 마무리.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5, 6파이나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흔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쇠면은 보통 뭐 하이스로 찍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뭐 그거 아니라면은 굳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그런데 황삭을 쓰자니, 황삭을 쓰면 이거를 황삭을 쓰면 정삭을 다시 세미 정삭에서 이 SR을 넣고 황삭을 키면 포켓이나 뭐가 다를까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에? 이게 뭐 옆으로 가서 뭐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뭐 들어가는데, 그래 아이고 수직으로 들어갔네. 황삭이 안 켜졌나? 진입도 가공 간격이 안 나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세미 정삭을 빼야겠구나. 세미 정삭 가공 간격 때문에 그런. 세미로 한번 중삭 1mm 남기고 친다던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램프로 들어가서 돌고, 세미 중삭이 있으면 중삭으로 한번 더 치고 나오는 거냐. 1mm나 뭐 2mm 한번 윤곽을 한번 더 돌아다 주는 거고, 거기다가 이걸 파이널까지 치겠다라고 하면 이걸 키고 또 키는, 여기까지는 별 의미가 없어서 경보정을 여기서 넣을 수 있죠. 중력 보정을 하고 확인하면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평면일 때 한번 놀아줄 거면 세미 중삭을 키고 100분의 1 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아시잖아요. 포켓이나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중심으로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헬릭스 보리, 요것도 램프로 대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백이 안 되고 측면 가공이 가능해요. 램프로 점점 키울 수가 있지, 측면으로. 그러니까 주물이나 주물 같은 경우에 커터로 우선 황삭을 할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물에 구멍이 어느 정도 뚫려 있는데 밥이 많아. 그러면 커터로 램프 한번 돌리고 옆으로 가서 또 좀 더 키우고 그 다음에 보링바가 들어가고 뭐 이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헬릭스 보링 누르고 얘 찍을까요? 확인. 공구. 그리고 정삭이 아래에서 위로 긁어낼 수 있다라는 게 있죠. 위아래 한번 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18 엔드밀. 램프 뭐 도형 지름은 제가 조금 키울게요. 40파이로. 자, 0도 90도. 0도면 오른쪽 진입복귀 호각도 180도 돌겠다는 거고, 90도니까 아무 때나 하고요. 자,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붙겠다. 에? 끝나고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오버랩 있고요. 그거 체크 안 하면 법선 링크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자, 황삭에서 여기 볼게요. 3 피치를 내가 한 2mm씩 내려가게 하고 우선 한번 보고 시작을 하죠. 마이너스 한 40mm까지 내려볼게요. 아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는 램프랑 똑같죠.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뱅글 돌고 가운데로 돌아와 나오죠. 예. 근데 이제 램프하고 틀린 건 1차적으로 측면을 여러 번 나눌 수 있다. 측면 가공을 램프로 뭐 어디 갔냐? 측면. 아이고, 황삭정. 체크를 하고 내가 가공 간격을 아이고 어디가 보자. 어디 갔냐? 측면. 퍼센테이지를 넣을게요. 3회를 넣고 3회를 넣고 4mm씩. 제 스텝 경우 3mm씩 할까요? 이렇게 3회 하면 키울 수 있는가? 점점 홀을 키우는 거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이게 윤곽에서는 램프에서는 측면 가공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요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파이널로 정삭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지만 나선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가 있지만 정삭에 대한 피치를 달리할 수가 있다는 거. 이제 보링바를 뭐 TV 있는 보링바를 황삭 때는 2mm를 중삭 때는 2mm씩 밀다가 정삭에는 0.5mm든가 뭐 간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링바로 날 끝이 보링바 비슷한 스타일로 할 경우에는 힘을 좀 덜 받기 위해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휘는 걸 좀 막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나선 위로 하고 피치를 제가 0.5로 하고 0.1만 정삭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확인 한번 들어보면 하나 둘 자 여기까지 황삭이에요. 한 번 더 세 번 황삭하고 부를게요. 하고 아이고 씨 안 들어가네. 자꾸 뭐가 꼬이나봐요. 하나 둘 셋 내려와서 아래에서 치고 갔다가 다시 아래로 치고 위로 올라갈까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내릴지 아래에서 위로 내릴지 그냥 원으로 한 바퀴만 돌고 말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헬릭스 보링 그냥 뭐 램프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램프를 커터로 주물 키우기 뭐 주물이나 홀을 키워줄 수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 번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미를 나갈 거예요. 나사미를 나갈 건데 나사는 우리가 11시 5시 반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